자, 137페이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알아들으세요? 면적이란 뭐다? 넓이. 뭘 경계야, 경계기는 넓이지. 넓이. 면적을 하려면 뭐부터 결정해야 된다? 정교좌표. 면적증 대상이 아닌 거? 지목 변경, 합병. 어떻게 면적 측정한다? 재는 거로 재고, 좌표로 재고, 계산하고. 재는 게 있다. 좌표를 가지고 구한다. 이해 가세요? 단처리할 때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정밀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 1, 2, 3, 4. 5 넘으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5면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끝. 1시간 동안 한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별로, 여기 지금 한 페이지 한 거라니까. 한 페이지 지금. 한 페이지. 1시간 동안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읽지도 마. 그냥 오늘 배운 거 지난주에 배운 것만 하더라도 기준점에 대한 거 나오잖아. 경계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습도 중요하죠. 근데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복습도 하기 힘든데. 이게 공인중개사 수업이 월, 화, 수, 목, 금이잖아. 토. 그죠? 한 주 빠지면 못 쫓아와요. 지금은 우리가 진도도 조금씩 나가고 하는데 1월부터 만약 진도를 쭉 뺀다고 치면 한 주 빠지면 1월 달에 좀 바쁘잖아. 2월에 명절 있고 3월부터 다시 하지. 3월 또 한 1, 2주 나와요. 항상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가 출석률 가장 높아. 그럼 넷째 주 되면은 또 못 쫓아가는. 5월 달부터 다시 듣자. 또 5월 달에 또 와. 5월 달에 행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정의 달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그러다 또 제껴요. 그럼 이제 7월 달에 문풀 들어가잖아. 그죠? 7월에 우리가 문풀을 들어가면 문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문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론이 됐으니까 문제풀이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론도 안 됐는데 이제 막 문풀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 안 돼. 안 돼요. 9월 달에 또 뭐야?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또 뭐야? 이론도 됐고 문풀도 됐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체력적 점검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듣는데 이게 안 되는데 모의고사 또 들어와. 또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기본 과정 쭉 가면 기본서에 이제 이론이 있고 뒤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쭉 풀어 보시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내가 오늘 면적을 했는데 면적에서 그럼 이제 이제 잘해야 된다는 소리는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본인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면적을 딱 공부를 하면 뒤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스스로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다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칠판에. 면적 딱 한 페이지예요. 요약을 해보면은. 지적법 한 12페이지 정도만 요약하면 끝난다니까. 여기서 12문제 나오네. 12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쫓아오시면 돼. 그래서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은 세법. 14문제 나오니 16문제 나오니까. 두 번째 많이 빠지는 과목 공시법. 세 번째 중개사법. 민법계론 절대 안 빠집니다. 약속도 안 잡아. 그렇잖아요. 회식도 안 해. 회식도 안 해. 그 정도야. 근데 가장 회식 많이 잡는 시간이 공시대법이에요. 만만하거든. 세법, 우리 학원 세법 무슨 요일이에요? 세법 무슨 요일이야? 그럼 토요일 날 뭐예요? 공법? 토요일 날 공법 잘 만들어놨네. 토요일 날 세법을 하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놀러 간단 말이야, 다. 공시법 하면 다 놀러 가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해,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응? 결혼식이야. 토요일 날 세법이야. 빠지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결혼식이야, 토요일 날.
근데 토요일날 민법이야. 갈등 생긴단 말이에요. 세법이면 고민 안 해. 그래? 오늘 하나 제껴. 민법이면 제낄까 말까.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원들이 월, 화, 수, 뭐, 금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많아요. 공시세법을 격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도 많은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경비를 절감하는 거. 경비를 절감하는 거. 근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격달로 하니까. 격달로 하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격달로 하는 또 학원 제가 잘 안 가요. 부담스럽잖아. 4주 만에 끝내야 되니까. 4주 세법하고 4주 공시하면 4주 공시법을 4주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라가야 돼, 날라가야 돼. 확 날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불편하지만 수업 듣는 사람들도 손해인 거야. 밑줄 긋고 가는 거야, 그냥. 보라고 이렇게 식으로. 자, 경계. 자, 면적에서 경계하기 전에 면적에서 뭐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면적이란 측정 대상.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등록하려면 어떻게 단수 처리할 것이냐. 계산. 이렇게 면적이 딱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를 공부해야 돼. 목차가 먼저 설정이 돼야 돼. 목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날개 뻗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느 테마에 가면 이쪽에서 내가 어떻게 뭐를 공부를 해야겠구나. 먼저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란 말이야. 하나씩.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도 이렇게 하나 딱 뚫어 놓으면 고속도로도 이렇게 하나 뚫어 놓으면 이렇게 하나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램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가지를 뻗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얘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를 뻗을 수가 없잖아. 맨 처음에는 큰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하나 딱 뻗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뻗는 거 어렵지 않거든. 또 뻗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잘 있게 된단 말이야.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서도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란 무엇이냐.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경계의 설정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경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기타 이렇게 기타.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시험에 무엇이 나왔냐면 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놈이. 그 얘가 이번에 처음 나왔느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계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이겁니다. 요거. 근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박스 하나 딱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딱 쌓아놓고 옳은 것을 묶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묶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서 설명했듯이 무엇?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 이렇게 경계 선 점이 아니라 선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더라 이렇게 지적 공부 이렇게 써요. 지적 공부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경계는 우리가 그 등록한 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까요? 지적법이라고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자고요. 측량 수로삼이 지적에 관한 법률.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6월인가 7월에 바뀌기 때문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는데 지적법상의 경계는 무슨 경계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상의 무엇이다? 도상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법에 있어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다? 민법에 있어서의 경계는 지상의 경계더라 이겁니다.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는 지적법이니까 무슨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상 경계더라 이겁니다. 도면상의 경계다. 도면상.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적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면을 의미하는 거야. 그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하고 어디에? 지적도하고 뭐가 있다? 임야도가 있는 거야.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계는 어디에 등록된다? 도면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경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될 것처럼 보여. 맞아요? 그죠? 근데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도면을 보면 경계점 알 수 있을까요? 도면을 보면 경계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지. 아니, 경계점 눈에 보여요? 여기 경계점 눈에 보이냐고요? 이런 데가 경계점들이잖아. 이런 데가 경계점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어떻게 하자? 직선으로 잇자. 이걸 무엇이라 한다?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연상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에 밑줄을 긋거나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적법은 절차법이잖아.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절차 위주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도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눈치는 빠르셔. 위야 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 이렇게 등록된 이러한 선을 무엇이란다? 이게 선을 경계다 이렇게. 자, 경계는 토지의 표시 2다. OX. 경계는 토지 표시 2다. 토지 표시 2다. 맞죠?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경계. 이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하냐면 국가가 정해요. 네? 그 경계 무슨 주의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 국정주의란 무엇이다?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이거야. 직선처럼 보여요? 곡선처럼 보여요? 직선이죠. 그 경계 무슨 주의? 직선주의. 세 번째,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마음대로. 특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경계는 이렇게 막 움직이질 않아. 부동성의 원칙. 여기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겠죠? 네 번째로. 자, 이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맞아 틀려? 요 필지와 요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오직 한 개만이 존재한다. 요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로지 요 필지와 요 필지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몇 개? 한 개만 존재하고 이 한 개로서 이쪽과 이쪽으로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경계는 길이와 위치를 갖는다. 맞아 틀려요? 경계는 길이와 위치만을 갖는다. 너비를 갖지 못한다. 넓이를 갖지 못해. 길이와 뭐만을 갖는다? 위치만을 가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계 자체는 분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선이니까 분리가 안 되잖아. 그걸 무엇이라 한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 불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셨어요? 오로지 요 하나 경계는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 한 개로서 이쪽과 이쪽에 공통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경계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길이와 위치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이를 갖고 있지 못해.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떠한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축척이 하나는 몇 분의 1이다? 600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 이 경계가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얘가 더 훨씬 더 정밀하죠. 그럴 때는 얘보다는 얘가 큰 축척이야. 큰 축척이고 얘보다는 얘가 무슨 축척이다? 작은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수가 클수록 작은 축척이야. 수가 작을수록 큰 축척이야. 그럼 이때는 이것에 의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축척 종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러한 원칙을 축척 종대의 무엇이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다. 이거. 보통 국정주의, 직선주의, 부동성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 이걸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하고 이제 무엇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시험에 나오냐면 지목의 설정 원칙, 우리 지난주에 했던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다음 중 경계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 아마 뭐 영속성의 원칙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정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림을 통해서 아 경계는 직선이구나. 아 경계는 토지 표시니까 국가가 정하는구나. 아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오로지 한 개만이 존재하고 이 하나로서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경계는 길이와 위치만을 가질 뿐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른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는 큰 축척 경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축척 종대의 원칙.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예요?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기준. 자, 바닷가를 갑니다. 서해 가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서해 가서 조심할 때는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텐트 잘못 치면 떠내려가. 그죠? 어디에 텐트를 쳐야 돼요? 여기 위에 텐트를 쳐야 되는 거야. 여기 위에. 물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해면하고 접했을 때 해면 또는 어디에 접하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무엇이 된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지상경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토지라 하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해가지고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 해가지고 여기는 바다죠. 바다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다? 여기까지. 가장 해수면이 높게 올라왔을 때. 이해 가시죠 요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보면 상식선에서 결정이 돼요. 경계 자체가. 자,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 산이 하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 이렇게 달릴 수가 없잖아. 그럼 산을 이렇게 해서 쌓고 이렇게 해서 깎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야. 여기는 흙을 깎아야죠. 깎아야 되는 거니까 뭐가 돼? 절토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흙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거 성토라 그래. 성토. 자, 절토부일 때는 토지 수용할 때 여기까지만 수용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수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수용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 여기서 뭐 해 먹고 사냐고. 그죠? 그래서 절토부일 때는 경계가 어디가 된다? 절토부일 때는 지상 경계의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상단이 되더라. 이거 상단.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요 필지하고 요 필지는 서로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서로 평지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죠? 그럴 때는 구조물의 무엇으로 하자?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뭐가 있을 때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하단부. 어?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 하단부. 그러니까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무엇? 중앙.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무엇? 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쌓았냐면 제방을 쌓았어요. 이게 제방. 제방을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제방을 쌓았는데 이게 토지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깨라 그래. 전문 용어로 어깨.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지상경계 기준은 여기가 지상경계 기준이 되는 거야. 바깥쪽 어디? 바깥쪽 어깨.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상경계 기준으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최대 만조인데 시험에는 평균의 수면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평균의 수면. 평균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 이게 조위를 관측했을 때 가장 평균적인 수위가 평균의 수면이잖아. 나오면 평균의 수면 나오면 어때요? 틀리겠지. 최대를 최소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번 공인중개사 25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써놓고 옳은 거를 설명한 것을 찾는 거야. 2개가 맞았고 나머지 3개 틀렸단 말이야. 역대적으로 경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왜 틀리냐고. 틀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잘 생각해. 이걸 틀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문제들은. 왜 쉬운 문제잖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처음 공부를 하더라도 몇 번 써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때는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일단은 외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외워놔 일단. 그러나서 하나씩 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자꾸만 이해만 하려고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오히려 진도도 안 나가고. 차라리 큰 틀만 그냥 기억해놨다가 외워놨다가 하나씩 다시 역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공인중개사는 암기력 테스트예요. 암기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야. 왜 반복학습 하겠어? 이해도 되지만 또 외우려고 하는 거잖아. 까먹지 않으려고 반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올해. 보세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4-5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해마다. 면적 하나 나왔죠? 경계가 나왔죠? 지목도 하나 나왔죠? 이번에 지번은 안 나왔지만 지문으로 한번 등장을 했어. 지문으로 하나 등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럼 이제 137페이지까지 됐는데, 맨 밑에 6번에, 지상경계 기준 6번은 이제 뭐냐면은, 절톱일 때는 어디가 돼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있을 때는 하단, 이렇게 되는데, 요 3가지의 경우에, 만약에 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타에 보시면은 기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필지가 이와 같이 존재했을 때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딱 이렇게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A란 말이죠. 토지 소유 A가 있는데 이거를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데 건물에 걸린다. 그러면 공사에서 분할해주지 않습니다. 그 법에 못하게끔 되어 있다. 즉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어디에 걸려서는 안 된다?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1번에 써있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려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경우냐면은
네 가지의 경우더라. 네 가지. 네 가지 경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옛날에는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쪽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은 판공도도 이렇게 판공도도 이렇게 기억. 그러니까 판공도 이렇게만 기억하셔야 돼요. 판공도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판은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을 받았다. 이거. 그러면 분할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공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냐면은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예요. 공공사업. 그래서 시험에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8개의 지목. 8개의 지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8개의 지목을 아직 우리 교재에 보면 8개의 지목이 안 써있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8개의 지목되는 경우인데 8개가 바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천수 누군지 알죠? 축구 선수 있잖아. 천수가 유학을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천은 뭐예요? 여기서는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럴 때는 건물에 걸려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가장 많이.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고.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이죠, 교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는 도시군자가 빠진 거.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 건축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경기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건축물에 걸려서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질문이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 하천 하나 있잖아요. 중량천 있죠. 그 이쪽하고의 여기는 무슨 구예요? 여기 무슨 구예요? 노원구? 건너편은 도봉구? 그럼 노원구하고 도봉구에 여기 무슨 동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경계는 중량천의 가운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도로에 또 어디에? 중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와 동의 경계는 대부분 어디다? 도로의 중앙, 하천의 중앙 이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몇 번? 2번. 행정구역의 경계선, 리동의 경계선은 도로라든지 하천의 중앙으로 한다. 이런 건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3번은 뭐냐면 내용이 길어. 그죠? 세 줄이죠? 일반적으로 경계를 결정을 하려면 측량을 요한다. 맞아요? 경계를 결정하려면 측량을 해야지.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럴 때는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를 무엇하면 돼요? 말소하면 될 뿐이며 별도의 무엇을 할 필요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지상 무엇?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2012년도에 도입이 됐을 거예요. 아마 2012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시험에. 그러면 얘하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는 같을까 틀릴까요?
좀 말이 틀리잖아. 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고 얘는 경계점 뭐야? 좌표 등록부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죠? 얘랑 같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지적 공부이다. 맞죠? 얘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얘는 지적 공부가 얘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에 뭐뭐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었잖아. 이해 가시죠? 얘는 지적 공부야. 얘는 공부인데 얘는 공부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을 하겠냐 이거죠. 작성하는 사람 누구? 무조건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작성한다?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은 토지가 무엇이 돼서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됐을 때 무엇을 작성해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자 누구? 지적소관청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럼 이와 같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들을 등록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소재 지번이 빠지면 안 되겠죠? 소재 지번 빠지면 안 되겠고, 자, 경계점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도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만약에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됐는데 그 경계점이 뭐로 되어 있다면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다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뭐를 등록을 해야죠? 좌표를 등록하자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좌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쓰여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하나. 이해 가세요?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만 무엇한다?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이 경계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도를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경계점에 무엇이 등록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리고 이놈을 사진을 콕 찍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진 파일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섯 개만 등록이 됐다가 작년도에 이게 2개가 더 추가돼요. 2개가 추가되는데 교재 빠져 있어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 이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12년도에 도입됐을 때 요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은 해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답이 아마 위치 설명도인가 사진 파일이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앞으로도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 등록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이. 그럼 시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나오면 X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계인데 지금까지 경계 우리가 지금 25회까지 봤죠? 25회까지 시험에 나왔을 때 경계가 요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경계 자체가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없다. 그럼 뭐만 나오겠어? 얘 나오겠지. 정의. 건물에 걸려서 안 되는데 되는 거. 그 다음에 도상경계라는 거.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자 등록부를 왜 작성하고 관리하느냐. 언제 작성하느냐. 누가. 그럼 지상경제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저기에 등록되어 있느냐. 그 정도 선에서만 25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 수로삼이 지관한 법률에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게 끝이야. 경계에 대한 법 조문 자체가. 그 경계는 이제 하나 더 보면 경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손으로 제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늘게 제도를 합니다. 몇 미리까지 제도할 수 있어요? 몇 미리까지? 0.1? 문구점 가면 0.1mm짜리 볼펜 팔아요. 0.005는 없지. 0.05라는 볼펜 있나요? 못 만들어 그거는요. 거의 못 만든다고 봐야지.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경계는 몇 밀리미터로 0.1mm로 제도하는데 0.2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0.2라. 이 경계가 봐보세요. 얘가 만약에 0.1이야. 뭐가 0.1mm에? 요 폭이 0.1mm라는 소리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축척이 몇 분의 1이면 6천분의 1이면 이 폭이 0.1이면 실제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0mm예요. 600mm면 60cm야. 0.6m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0.2로 제도한다고 쳐봐. 1.2m잖아. 그럼 이 선 하나를 가지고 1, 2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 2m가. 그죠? 1mm로 제도한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샤프로 이렇게 제도하는 건 말이 안 돼. 1mm 샤프로 갖고 해도 안 된다는 거. 1mm면 6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선을, 특히나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치면 안 나. 0.1mm로 제도하면 6천분의 1이면 60cm죠? 임야도는 거리를 50cm 단위로 재요. 50cm 단위로. 끊어서 잰다고. 그냥 크게 차이가 안 나. 크게. 여기까지가 경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 3장 지적 공부를 봅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